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근대 주체 안과 밖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 9강에 걸쳐서 이제 근대 주체의 공간들 또는 삶의 공간들을 조망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처음 보시기에 근대 주체의 안과 밖이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풀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사실 너무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부분자이기도 하고 또 당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좁혀서 이제 근대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근대 주체라는 말을 좀 우리 문제의식이 강하다면은 우리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또 약간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구적 사고방식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불행하게도 이제 서구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말이 붙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보다도 이제 그들의 문제를 좀 배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배우고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이제 오늘 할 작업은 상당히 많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주제가 저희들이 노동하는 인간으로 했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인간, 죽는 인간, 그 다음에 말하는 인간, 그 다음에 쭉 나올 겁니다. 그 수많은 모델 가운데서 인간에 관한 수많은 논의의 하나를 오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주제이긴 한데, 첫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대학에서 첫 강의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마는데 오늘은 시작도 해야 되고 본 강의도 해야 되고 좀 덤입니다. 그죠? 그리고 2시간 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시작할 때, 각오를 하시라고 지금 제 특기가 이제 오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사실은 너무나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장 간단한 문제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고대 그리스 얘기죠. 그죠? 자, 스핑크스가 사람들 잡아가지고 물어보죠. 자, 목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2발로, 오후에는 3발로, 저녁에는 4발로 가는 동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느냐? 라고 인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답을 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스핑크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걔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오이디푸스 신화의 이제 전작이 마련되죠. 또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이디푸스. 자, 디푸스란 말이 글자 그대로 하면 디푸스니까 발이 2개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이제, 오이디푸스는 아시는 것처럼 불행한 인간이어서 날 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발목을 꿰어서 버림받아요. 자,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자기 살려고 애를, 그죠? 그 버리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라 그러면은 발을 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발이 중요한 문제 되는 사람이에요. 발을 저는 자기 때문에 발이 부은 자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물어보죠. 디푸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침에는 디푸스, 점심에는 트리푸스, 저녁에는 테트라푸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와 관계되죠. 그죠? 금방 알아봅니다.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스핑크스가 도망갔대나 죽었대나 하는 얘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고대 신화에서 좀 독특하게 보통은 싸움을 해서 이기는 방식인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괴물 물리치고, 그런 이제 괴물 물리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서 왕이 되고, 뭐, 이외의 불행은 쭉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언뜻 들을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재밌는 질문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답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시면 알지만,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고, 또 비극이 있지, 그죠? 자, 신화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극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연한 장은 이렇게 낮은 데 있고, 이제 극장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거죠. 배우들을. 그런 코러스가 있고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데, 자, 그 장면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날에 옛적에 오이디푸스 태어났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그죠? 첫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은 테바이에 재앙이 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빌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구해달라고 막 빕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의 자식들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서 신탁한테 물어보러 보냈다. 곧 소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신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테바의 재앙을 든 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오이디푸스라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인간이 무엇인가 아는 자인데, 정작 인간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존재죠. 그 묘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자기가 발키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화살을 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화살은 멀리 날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쏜 화살이 누구한테 맞게 되는 거죠? 나한테 가서 맞습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에 여러 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부인이 말리고 말립니다. 보안의 분위기 심상치 않거든요. 어디부터 범인 같아 보이니까 이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이고 엄마와 결혼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자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한쪽으로 볼 때는 오이디푸스는 지혜의 대명사지만 동시에 그 객관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스스로 눈멀게 하고 또 본인이 눈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2500년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과연 그때 제기됐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들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는데 답을 알아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답을 알고 싶으면 물어볼까요? 자, 질문이 진짜 질문이라면은 답이 없는 게 진짜 질문입니다. 답이 있는 거는 금방 알게 되지 않아요? 3 더하기 5가 얼마게? 그 질문도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아나 모르나 확인해보는 아주 불순한 질문입니다. 근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니,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객관이 될까요? 강아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보신 경우처럼 오이디푸스 같은 지혜로운 자도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를 가장 모르고 있을걸요?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은 복잡해요. 인간이라는 종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만든 사회가 또 무엇인지, 또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밖에서 보는 질문이기도 하죠. 거꾸로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도 연결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처음부터 객관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물어볼 때, 역사를 물어볼 때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가 역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질문은 참 독특한 질문이고 인간만 하는 질문입니다. 동물도 신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자, 강아지가 앉아 고민하면서 개가 무엇일까? 라든가 나는 누구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곤란하겠지. 그죠? 바람이 이렇게 끕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밥이 왜 이래? 날 왜 대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다행히 그 친구는 그냥 쥐만 먹고 그죠? 자기 존재 자체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죠. 또 신도 아시겠지만 물어볼 필요 없겠죠. 그죠? 물어보면 신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요. 또 그런데 전혀 모르진 않지.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으면은 수많은 답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오늘 하는 것처럼 노동한 인간 같은 개념이 있어요. 우리 김진숙 씨가 왜 올라가 있죠, 거기에? 노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노동하고 싶다. 무슨 노동인지 모르겠지만,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죠? 노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주어진 답이 많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인간에 관한 수많은 규정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한테 가장 가까운 유라 그러죠. 최근 유라 그러죠. 자, 최근 유에다가 종적인 차이.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통 씁니다. 자, 이게 뭐 가장 많이 쓰는 정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통 말하는 안다는 뜻이니까, 아는 인간, 똑똑한 인간,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계산할 줄 알거나, 합리성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지혜나 합리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만 이걸 가지고 있고, 인간과 다른 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종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본성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정도와 본성의 차이는 알 수 있지, 그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친구하고 원수는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이 볼 때 친구하고 적이 그렇게 다릅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돈 좀 많고 돈 좀 없으면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인가요? 예수가 보기에 별 차이 없지, 그죠? 내가 좀 좋아하고 미워하고 차이 있습니까? 예수 볼 때는 아무 차이 없어요, 그죠? 왜? 그 모든 사람은 죽는 자들이고, 그죠? 자신이 죄를 진 자들이고, 점잖게 말하면 뭐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권력이 있고 없고 차이 없습니다. 장관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서 큰소리 칠 거 있습니까? 도리어 칠 거 없죠, 도리어, 그죠? 나쁘지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장관들은 아마 겁나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살아서는 폼 잡고 살지만 돌아가시 되면은 겁날 겁니다, 그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자, 예수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지옥에 있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가 볼 때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약간, 그죠? 그건 무슨 차이가 면 정도상의 차이예요. 본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라고 하면은, 자, 인간이란 종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죠? 다른 종과 다른데 그 종적 차이가 바로 지혜다. 얘기한 것들이죠. 이렇다면은 인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들은 다른 모든 종 가운데서 인간을 독특하게 특권화시키고 인간만이 고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가장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인간이 지혜로우면은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삶에 어떤 고유한 목적을 잘 실현시키고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든 간에 이제 마치 다른 동물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노동하는 인간, 그 다음에 뭐 말하는 인간, 노래하는 인간 이렇게 있습니다. 죽는 인간 있습니다. 또 요새는 뭐죠? 이거 아세요? 쓰레기 박사. 인간만큼 쓰레기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썩지도 않게 지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정도로 쓰레기를 못 만듭니다. 그죠?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애인은 없어도 꼭 필요한 게 있죠. 그죠? 전화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애들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핸드폰을 뺏으면 그냥 미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강아지가 핸드폰 없으면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관계 없는데 이 아들은, 그죠? 전화하는 인간들이에요. 호모 텔레마티쿠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걔들 핸드폰 보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인류를 변화시킬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집에 갔나, 밥 먹었나, 라면, 뭐, 이거예요, 그죠? 라면 2그릇 먹었는지 1그릇 먹었는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통하고 싶은 거야. 커뮤니케이션. 함께 얘기하고 듣고, 이거 없으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다르게 바꾸면은 관계 맺고 싶은 인간, 그죠?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고, 이런 인간 혼자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죠.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한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인간에 관한 규정들이 인간에 관한 이해를 도와주는 건지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건지가 문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노동하는 인간. 왜 하필 노동하는 인간이냐? 그래서 인간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보통 처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모 파베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진 않고 제작하는 인간 또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 정도로 얘기하고 인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이전 상태를 구분한 최초의 구분선을 뭐로 껐죠? 인간이 두 발로 섰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러죠. 그죠? 일어서는 인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잘 배웠죠. 그죠? 호모 에렉투스 해가지고 인간이 일어섰다. 두 발이 이제 걷는 데 소요되고 두 손은 자유로워졌다. 손에 뭘 쥘 것이냐.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뻔히 아는 얘기니까 그죠? 손에 이제 뭘 쥘니까? 꼭 쥐어서가 아니라 쥘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한테 처음에 뭘 쥐었죠, 인간이? 돌, 막대기를 줍니다. 그때 우리가 그 돌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하는 인간 얘기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그들 보면은 인간이 두 발로 섰다. 그래서 이제 두 손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손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 아닌 거죠. 동물들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손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 없습니다. 엄지가 따라 놀지 않거든요. 원숭이들 이렇게 손 쓸 필요 없지, 그죠? 그 쥘 일이 없으니까. 걔들이 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매달리기 좋지, 쥐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있으면 불편합니다. 4개밖에 못 잡으니까. 나뭇가지 있을 때는 이게 4개 불편해. 5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동물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두 발로 서고 두 손을 썼을 때 손에 도구를 쥐었다 해가지고 인간이 사용한 도구들을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돌의 시대. 그래서 깬돌, 간돌아 나오죠. 그죠?
깬돌 시대, 간돌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우리 못 알아먹기 어떻게 쓰죠? 타제석기라고 쓰죠. 이건 또 마제석기를 씁니다. 한문 쓰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이 뭘 만든다라는 개념, 개념도 설명 드릴 텐데, 자, 만든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창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을 만든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교실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은 다른 동물과 좀 다릅니다. 다른 동물 자연을 믿기 때문에 자연대로 살지만 우리는 자연을 못 믿어서 또 불편해서 또 필요해서 또 사치 부리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겨울에 불이 필요할까요? 밤에? 여러분들 밤에 공부합니까? 불 켜놓고? 요새 사람들 불 켜놓고 뭐 해요? 공부 별로 안 하지, 그죠? 저는 밤에 이제 주로 책을 보는 편이긴 한데, 낮에 놀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세계적으로 TV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밤에 불 밝혀놓고 뭐 해요? TV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TV 안 보고, 그죠? 밤에 끄고 자면 좋을 텐데, 건강에 좋을 텐데, 굳이 불 켜놓고, 그죠? TV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시대들이, 과연 인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만드는가 얘기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먹는 것을 만든다?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쌀, 밥 이런 거 쉽게 생각하는데, 동물들 가운데서, 그죠? 자기 먹이를 생산하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뭔가 하면은, 인간들이 얘기할 때, 자, 수렵과 채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석기 후반, 그죠? 신석기는, 그죠? 요 무렵이죠. 그 신석기 후반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뭘 믿는지 모르지만,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먹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풀을 뽑아줘요. 그죠? 봄에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참고 있죠, 그죠? 안 먹고. 가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그죠? 수많은 밀로 태어납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죠? 부활. 철학적 말이죠. 부정해. 그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은 하나로 끝나지만, 미랄이 땅에서, 그죠?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주는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들이? 한번 해보고 알았을까요? 그 신기한 일이죠. 신이 가르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연히 얻은 결과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가지고 굶어가면서, 그죠? 반복했거나, 또 우연의 도움에 따라서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책에서 봤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인간이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축도 신기하죠, 그죠? 목축. 바로 앉아서 먹고 어떡합니까? 키워가지고 먹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죠? 닭 키울 때, 모이 주고. 30일째는 모이 안 주고 잡아 먹지,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목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이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생산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먹는 것들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옷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시주로가 날 줄 한번 짜보세요. 그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실이 필요하고 정교한 솜씨가 필요한지.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천을 만들었을까? 신기한 일이죠. 동물축에서 가죽 만드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그죠?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천을, 손수를 만들었다. 옷을 만들었다.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죠. 자, 옷을 만드는 인간. 이 바로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인간들은 집을 또 만들지, 그죠? 집을 써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삶의 도구들, 뭐 독일어로 이게 삶이고 도구니까 생활 도구, 생필품이라 보통 그러죠. 생필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노동하는 존재인데, 우리 노동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히 생각하는데 바로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예요. 자, 우리 삶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먹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자는 곳이에요. 저렇게 해서 정치가 뭐죠? 이 삶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우리 공자 명자의 기본 도덕이 뭡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 정부가 먹고 살게 해줍니까?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깽판 치고 있지, 그죠? 아주 위험한 짓 하고 있습니다.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큰소리 뻥뻥 치고 있고, 그죠? 자, 삶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자, 먹고, 입고,
자는 곳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어떻게 되죠? 의식주를 안 그러고 식의주라고 그랬죠. 그죠? 워낙 머리 급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논에 가면 이제 머리 급하면 이제 식부터 나옵니다. 그죠? 식의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렇게 나오는 구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다른 동물과 신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생산한다. 이 생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바로 노동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존재는 바로 일하는 개념과 달리 자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동물 다르게 살겠죠. 이런 면에서 다른 동물들은 자연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죠? 춥든 덥든 신경 안 쓰죠. 강아지가 겨울에 겨울 준비용으로 털을 가지고 살지만 여름 되었다고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겨울에는 싸고 여름에는 벗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의 공간을 제작해요. 그죠? 그래서 겨울의 집과 이런 집에서 다릅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생산한다가 바로 인간의 한 규정이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노동하는 인간, 제작하는 인간, 도구를 만드는 인간 이렇게 설명하고 이 도구 개념이 바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깸돌과 간돌이 다른 시대를 말하고 다른 양식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봤을 때 깸돌을 쓰는 시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어볼 때 하고 간돌 시대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당장 우리 배운 것처럼 이때는 수렵과 채집입니다. 그죠? 수렵이 뭐죠? 따라가서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토끼 한 잡아 보셨어요? 그 빠른 토끼를 달려가서 잡아먹습니다. 산에서 보통 어린이 안 해요. 그죠? 돌막 던지면 잡힙니까? 잘 잡히죠, 그죠? 100개 던지 잡힐까 말까 하는 존재를 잡아먹어야 돼요. 보통이 아니겠죠, 그죠? 또 이제 수렵은 어렵다고 치고 채집은 또 뭐죠? 그나마 낫지, 그죠? 식물도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들의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아니하고 막 하는 것처럼 사과 이런 거 따먹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얌체 같은 사람들은 겨울 산에 가서 밤을 주웁니다. 그죠? 원래 밤나무가 우리 먹으라고 밤을 겨울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동물들 먹으라고 여기 한 거예요. 그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토리 이런 건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좀 가져가도 좀 놔두고 가져야 될 때는 싹 가져가요.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토리 이런 거 좀 상수리 좀 놔두고, 그죠? 같이 사야 될 텐데 싹 썰어가지고 한 대에 얼마씩 팔고 있어요, 그죠? 어린이도 다 털어가지고 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각 시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많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식의 답이 왜 부족한지 또 그런 답 가지고는 인간이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좀 더 잘 복잡하게 이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성을 좀 이렇게 더 심화시켜나가는 과정. 단순화시키면 좀 몰라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9번 강의 들어가지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무식해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철학 공부 그런 거죠, 그죠? 유식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관점도 우리 보통 보는 것처럼 일하고 땀 흘린다는 개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은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우리 삶의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형식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깸돌 시대, 간돌 시대 구분했던 것처럼 노예제 같은 게 있죠, 그죠? 노예제도 했습니다. 자, 노예제도도 상당히 잔혹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기면은 포로가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시기에 가면은 포로를 다 몰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몰살을 하죠? 끌고 가서 일시키면 될 텐데 왜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자, 깸돌 시대인데 잡아가서 도 하나 주고 일시키면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 사람이 종일 일하면은 뭘 생산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죠? 하지만 한 사람이 노예가 두 사람 목 생산해야지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지. 한 사람 생산해가지고 1인분밖에 못 만들면 허탕치인 거야. 그죠? 자, 노예가 가능한 조건이 뭐죠? 생산력이 증대돼가지고 노예 한 사람의 생산성이 2, 3인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예가 작동하는, 노예제도 필요한 것들이지. 혼자 먹으면 그만해요. 주인도 일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죠? 그 주인도 일하고 노예도 일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노예가 가능한 시기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터죠? 청동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곡괭이도 발달하고, 농경기가 발달하고, 이제 부가 쌓이고, 그죠? 국가가 만들어지고, 하고 나서 노예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그 전까지는 노예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면에서 바로 이제 삶의 양식이 삶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과 양식들이 관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이란 개념들은 어떻게 삶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문제이고, 이런 식의 양식이 바로 노동의 중요한 면이 되는 것들이죠. 저희는 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면은 이 측면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이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노래하는 인간. 노동방으로 사면 될까요? 우리 요새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 일합니다. 법적으로. 나머지 어떻게 하는 거죠? 빈 공간이 있습니다. 또 요새 아이들은 놀지 않지, 그죠? 놀 새가 없어요. 자, 논다는 게 왜 중요한가? 또 이제 문제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대로 애들이 그네 같은 거 타지, 그죠? 자, 그네를 한 번에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혼자밖에 못 타지, 그죠? 그네 하나 타는 거니까. 그러면 세 명이 그네 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놀기 위해서는 순서를 매겨가지고 네가 먼저 타고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놀아본 친구들은 순서를 알고 협동을 알고 차례를 알아요. 그 다음에 혼자 못 노는 거 압니다. 도와줘야 노는 것들이죠. 그죠? 내가 그네 타는 데 차버리면 넘어집니다. 그죠? 방해하면 안 되는 거고 순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이라는 것들은 독특한 방식이 하나입니다. 또 놀이는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노동은 인간만 한다고 그러지만 놀이는 인간만의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놉니다. 조금씩 놀아요. 가끔 보시면 사자도 보면 이제 애하고 장난치죠. 그죠? 무는 척 합니다. 때리는 척 해요. 진짜 안 때리고, 그죠? 재밌는 거죠. 무는 척 한다, 때리는 척 한다. 그 다음에 간지르는 척하고 막 깔깔이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시 말을 바꾸면은 인간적 놀이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하는 인간 개념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가진 독특한 특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만 하고 놀지 못한다면 위험한 것이 되죠. 말하는 인간. 자, 노동할 때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족구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동해야 되거든요. 협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것들이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고, 언어라는 것들은 공동의 기호체계가 필요하고,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고, 구문론이 필요합니다. 자, 신기한 일이죠. 자, 언어라는 것들은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표현 방식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인간을 상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말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독특한 면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제가 하는 말도 말이고, 침묵도 말이고, 또 뭐죠? 말이 나쁘다고 하는 말에 대한 비판도 말입니다. 그죠? 가끔 그러죠? 조용하라니까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죠. 그죠? 낙서 금지라는 게 있죠. 그죠? 이 글씨가 제일 크죠. 그죠? 낙서 금지라는 글씨가. 이게 언어의 특징이 하나예요. 그죠? 제일 큰 글씨로 작은 글씨 죽이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은 나쁘다니까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인간, 중요한 인간이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늑대 소녀가 있습니다. 인간을 떠나서 살다 보니 늑대처럼 살아요. 네 발로 기고 입으로 물고, 그죠? 개를 잡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언어 가르치는 것들은. 언어 가르치는 건 단순히 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고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고 양질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미국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표정 있지, 그죠? 요새 애들 어떻게 하냐, 놀랄 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오 하고 놀라죠. 오, 이래 놀라지, 그죠? 오족들이에요. 저는 아족인데, 오족, 아족이 서로 다릅니다. 또 어깨 이상하게 표정도 하고 그러지, 그죠? 또, 걔들은 강아지를 어떻게 부르죠? 이렇게 안 부르지,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죠? 요새도 이렇게 불러요, 강아지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또 물건도 이렇게 한 손으로 주죠, 그죠? 걔들은 이렇게. 자, 어른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언어 체계가 세상을 분절하고 사고하고 양식을 조직할 때 다르게 분절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르게 하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들은 사는 방식에 문제가 돼요. 말을 영어로 쓰면은 영국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지 않는 인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말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어의 세심한 분절을 따라가지 못하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학적인 분절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과 2와 3을 나누고 2분의 1을 알고 √1을 알고, 그죠? 허수를 알고. 이게 사고체계 아닙니까? 이게 모른다는 얘기는 분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다, 적다밖에 모르는 경우는 곤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문제가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 없이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또 이거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또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문제. 자, 우리가 죽는 인간이라는 말 쓰면 오해할 때가 많은데, 인간은 죽는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물어보면 되죠. 동물은 죽나요? 동물은 안 죽습니다. 신은 안 죽는 거 아시죠, 그죠? 신의 죽음 이런 건 없죠. 신은 죽을 수가 없지, 그죠? 신은 불멸의 존재니까. 그건 이제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동물은 왜 안 죽을까요? 또 동물이, 그죠? 살아서, 그죠? 가끔 턱을 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거나, 죽음을 대비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강아지가 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자식을 낳거나, 음식을 쌓아두는 경우 같은 거 없죠. 동물들은 때가 되면은 숨을 멈출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죽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죽음을 대비하거나 죽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도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학에도 그런 얘기 상당히 많죠. 죽음에 대한 이해들.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은 죽음은 가장 고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나요? 함께 죽자 우리. 이거 안 통합니다. 죽을 때는 내 혼자 죽어야 됩니다. 가장 고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 가장 고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우리가 수업을 듣고 사랑하고 일할 때도 사실 혼자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만큼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대신 죽일 수 없고 복류가 가능하지 않아요. 나만의 죽음이 있는 것들이죠. 그럼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죠?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다 불확실해도 가장 확실하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죽고 너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거 참 맹랑한 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하게 자기 죽음인데 자기가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것들이죠. 근데 죽음이 가장 확실한데 죽음은 또 가장 인디피니트, 불확정적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까요? 확률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죠. 좀 제 친구 중에 죽은 사람 많아요. 같은 나이 친구 중에서. 죽음이라는 것들은 불확정적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4년 뒤에 죽는다. 불행한 얘기는 하지만 다양한 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4년 동안에 뭘 하고 못할 건 버리고 재산도 좀 나눠놓고 미운 놈한테 욕 좀 해놓고 그죠?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못한 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 안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참 맹랑한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신비기도 하죠. 내가 죽음을 알고 싶어요.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물어봐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죽어봐야 알 텐데 죽어볼 수가 없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사대강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죽어보면 안 됩니다. 또 태양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죽음과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태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모르는 죽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사실은 지금부터 있는 건데 우리가 무시한 채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죽음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것들은 내가 앞뒤를 수 없고 아무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의 관계는 비관계의 관계예요. 즉 죽음은 한마디로 불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데거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죽음바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존재가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죽음 때문에 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앞에서 우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죠.